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간주 공급에 대한 프로그램상의 세무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뿐만 아니라 네 가지 정도 되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간주 공급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 공급 중에는 세 가지가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내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 유지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기 공급인데 면세 전형, 그죠? 내가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이거를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다. 그러면 당초부터 면세 사업에 쓰려고 구입을 할 때는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면세 전용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라는 취지에서 그 간주 공급 규정을 적용을 한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고속버스가 일반 고속은 면세인데 우등고속은 과세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지는데 고속버스를 과세로 취급을 하면 차량 운반국 구입을 하면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뭘로 전용을 해요? 시내버스로 사용을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제받았던 1,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여기서는 500만 원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가세 예수금으로 계산이 되네요. 이러한 감가상각자산이 과세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될 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과세 표준 계산 특례 규정들을 살펴보면 계산이 돼 있죠. 그죠? 그 건물은 5% 경과된 과세 기간당, 기타는 과세 기간당 25%의 체감률을 적용을 해서 간주 공급 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이 과세 기간을 경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과세 기간 동안은 과세 사업으로 쓰였으니까 나머지 부분만큼만 그 공제 받았던 거 추징하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세에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뭘로 쓰냐? 주택 임대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오피스텔이라면 사업용으로 그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그죠?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이거를 뭘로 부동산 주택 임대 신혼 부부들이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뭐 그 주민등록 뭐라고 하죠? 거기서 살게 되고 뭐 입주하고 세입자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주택 임대로 쓰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과세 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면세로 전용을 하는 경우에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중에 일부 토해낸다. 공제받았던 것. 당초에는 3,000만 원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1년은 썼으니까 한 과세 기간이 5%니까 10%는 쓴 거예요. 10%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니까 나머지 90% 토해내라 이런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 계산 특례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쓰였다. 뭐 이런 경우죠. 렌터카 회사가 승용차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죠.
이 대여 렌트카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가세는 이렇게 공제를 받아놓고 이거를 뭘로 써요? 업무용으로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대표자 대표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매입을 했다, 승용차 구입했을 때는 이건 공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공제는 받아놓고 공제받지 못하는 용도로 전용을 했으니까 이 400만 원 공제 받았던 거를 토해내라. 지금 1과세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체감률 25% 해서 4분의 3만큼은 토해내라, 이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유소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휘발유 구입했어요. 이거는 주유소 사장이, 주유소 사업자가 휘발유 팔려고 구입을 해놓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자기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주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 자가 공급 중에서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게 하는 그러한 간주 공급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이 자가 공급 중에는 직매장 반출까지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관련된 거, 직매장 반출은 취지가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화장품 구입했다가 이거를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받았던 거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그러한 용도로 전용을 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도 상품, 화장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니까 타개정 대체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구회사 같은 경우 책상 구입해가지고 팔려고 구입했는데 이걸 아들 책상용으로 구입을 했다. 뭐 이런 그런 경우 철저하게 공제받았던 거를 공제받지 못하는 용도로 전용을 하면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는 게 간주공급의 어떤 회계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판매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특정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줬다. 그럴 경우에 역시 부가세 공제 받았던 거 그대로 토해내라 라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가를 특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가로 부가세 예수금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실무 프로그램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법상으로 현물 접대비 계산할 때 시가 기준이니까 추가로 계상이 안 된 100만 원만큼 우리가 접대비 해당액으로 시부인 계산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부가세 그 간주 공급과 관련된 그 회계 처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세액공제도 우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요건이 대손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손 사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손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도 아니에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다. 이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날짜를 우리 회사에 채권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언제 발생이 됐고 이게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실무자들을 초보들이 판단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거는 뭐 부도어음 발생하는 거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수표
뭐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이 정도 여러분 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이나 뭐 이런 기타 2년 지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외상 매출금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되겠냐, 좀 하소연하시는 그러한 거래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관리도 좀 내실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세무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죠? 거래처들이 세무사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통화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로 대손수액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150만 원이죠. 1650만 원이겠네요. 그죠? 1500만 원짜리 매출에 대해서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60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150만 원이 매입세 공제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대표적으로 임대 수입이 있을 거고요. 그죠?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별도로 구분을 해서 관리비 납입 대행을 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 등록을 임대 사업자를 많이 내가 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이 변동이 된다든지 임대 보증금이 변동이 된다든지 월세가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공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뭐 한두 개 임대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기는 하는데 좀 엑셀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등록의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좀 그 관리를 한다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주임대료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사례에서는 전대 사업자다, 세무사랑이 전대업자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받은 전세금 주세움으로부터 받은 거죠. 3천만 원이고 임차 시에 지불한 보증금 1억 중에서 면적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500제곱미터를 임차하기 위해서 얼마를 1억을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 100제곱미터면 얼마면 되니? 라는 게 그 합리적인 그 전대차 보증금인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만큼은 간주임대료 전대사업자 계산해라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보증금 받아가지고 어때요?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우리가 고정자산,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첨부되는 그러한 서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관리 서식으로 그 추가가 된다. 여기서 보면 감가상각 의제기간, 뭐 건물은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면세 전용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로 전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자가 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으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기간당 5%였어요. 그죠? 과세기간당 5%. 과세기간당 5%니까 1년이면 이 과세기간이니까 1년에 10%씩 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받고 매입세액 공제 받아서 환급받는 그러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사업용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10년 지난 뒤에 임대 그 주택 임대로 전용을 하더라도 간주 공급 규정이 없어서 추가로 그 토해내는 그러한 매입세액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기계당비 2년 기계당비는 1년 그 과세기간당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25% 2년 1년에 두 과세기간이니까 1년에 50%씩 체감을 한다. 그러면 100% 되려면 2년이다. 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까지 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가산세 관련된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